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표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저자는 스벤 브링크만, 옮긴이는 강경희입니다. 부제로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 알보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은 물론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 스탠드펌은 106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2015년에는 사회에 의미 있는 통찰을 준 대중지식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인 로젠크예르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쾌한 철학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고 방송 내용을 토대로 쓴 저서 철학이 필요한 순간을 펴냈다. 덴마크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중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절제의 기술에서 내려놓는 삶의 즐거움을 다룬다. 남에게 뒤처지고 흐름을 놓치는 게 두려워 유혹만 계속 쫓다 보면 욕망에 휘둘려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책은 절제하는 삶에 필요한 5가지 원칙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되찾는 법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시작하며입니다. 시작하며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 나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놓고.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마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당장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곁에는 쉽게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 가득하니까.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유명 화장품 광고가 우리에게 속삭인다. Just do it.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가 우리를 부추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피드에 전시되는 수많은 음식점과 여행지는 또 어떤가?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이라며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가득하다. 누군가 강제하진 않았지만 그런 유혹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사실 그래선 안 될 이유라도 있을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는데 왜 주저한단 말인가? 혹시 시간이나 돈이 아까워서? 2018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금 명성을 떨친 1970, 1980년대 최고의 록밴드 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난 다 원해. 지금 다 원해. 이후 이 가사에 담긴 메시지는 줄곧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용하는 후렴구가 되었다. 인생은 짧다. 오스카 와일드나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도 비극적일 만큼 짧았다. 그러니 우리 역시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머뭇거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 거기에 일말의 망설임 따윈 있을 수 없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요즘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경험하고 소유하며 성취해내는 삶이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다들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오늘을 즐긴다.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읊조리는 가장 인기 있는 경구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욜로 역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되었다.
본래 의미와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서로에게 조언한다. 망설이다가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FOMO, Fear of Missing Out, 이것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맛집이든 특가 상품이든 한정판이든 어쩌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라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혹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진 않을까? 유행에 뒤처지진 않을까? 나만 소외되진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전전긍긍하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찾는다. 눈앞에 나타난 수많은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선 누구보다 재빨라야 하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그래서일까? 온라인 서점에서 효율성에 관한 책을 찾으면 무수히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테면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내라. 계속 성취하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법 같은 주제의 책들 말이다. 더 적은 시간에 남보다 더 많이 성취해내는 생산성 향상법을 다루고 그렇게 재빨리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효율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천천히 하면서 더 적게 성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사람도 세상 모든 행복을 손에 쥘 순 없다. 행복한 상태를 24시간 내내 유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일을 해내면서 끝도 없이 계속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적게 성취하더라도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지나치게 다양한 선택지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개인은 쉽게 파편화된다. 일도 취향도 우리의 삶과 정신도 한 사람의 단단한 삶은 그저 많은 일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지 판단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지속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다른 모든 덕을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초대장을 받는다. 길거리 광고와 소셜미디어, 간편 대출 광고와 핫딜 광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 시리즈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소비하라고 말한다. 오늘날 인류는 곳곳에서 유혹에 자극받는 특수한 문화를 창조해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계속 밀려들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예컨대 늦은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서핑한다고 하자.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겠지만 대개 그 여정은 거대한 정보의 파도에 휩쓸렸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머리를 물 위로 내미는 결말로 끝날 때가 많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안 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절제의 기술을 얻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나 사회 전체로서나 이런 기술이 부족하다. 오랫동안 자원 소모와 과소비를 통한 무한 성장의 이념을 삶의 토대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다양한 위기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초한 이런 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누군가가 부정한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위기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당장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을 멈추고 원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할까? 나는 몽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생태주의자가 아니다. 그 대신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철학 전통에 주목하려 한다. 바로 절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어로 소프로시네라 불리는 절제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성으로 여겼다. 모든 사회적 윤리적 활동에서 절제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모든 일에서 절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와 관대함과 같은 다른 덕도 익힐 수 있다. 다른 모든 덕을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덕이 바로 절제의 기술이라는 말이다. 만약 누군가 세상 모든 일을 모조리 다 해내려 애쓴다면 정작 특정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란 무척 힘들 것이다.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며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자기 통제와 절제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자학이나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엄격한 금욕주의 같은 것이 아니다. 자학이나 금욕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절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토대로 어깨에 놓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채 최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심리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으로 바라본 절제의 기술. 현대 심리학은 주로 개인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맥락에서 절제를 다룬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접근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을 함께 다룬다. 바로 심리학과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선택지 줄이기이다. 이 원칙은 심리적 관점에서 자기 통제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법과 연결된다. 수많은 유혹의 한복판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마음에는 쾌락쳇바퀴라는 비극적인 시스템이 있다. 무언가 무척 얻으려 애쓰던 것을 막상 손에 넣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매력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쾌락을 좇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이 추격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이어지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 역설적으로 이런 쾌락쳇바퀴 안에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욕망이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진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인류 역사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조차 더욱 부유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죽도록 일한다는 게 기이하지 않은가?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새로운 쾌락이나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대신 선택지를 줄이면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금 드라마틱한 표현이지만 자신이 가장 마음 쓰는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놓아버리는 것이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인생을 성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긴다. 덴마크 시인 피트 헤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 하나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하고 기뻐하기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를 다룬다. 우리는 소중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놓고 그들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는 특히 절제를 윤리적 삶의 핵심 요소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덕 개념과도 연결된다. 네 번째 원칙은 단순하게 살기이다. 절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다룬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어 끊임없이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살핀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삶이, 이상적으로는 인류 모두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부터 말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이다.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는 단순하며 그렇기에 아름답다. 이처럼 단순함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꽤 오래되었으며 예술과 철학, 과학 분야 모두에서 접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유행 대신 더욱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쏟도록 해주는 단순한 의례의 미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례의 가치를 살펴본 뒤 절제의 기술을 실천할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려 한다. 유행에서 뒤처진 채 약간의 부족함을 즐기는 일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5가지 원칙이 절제의 기술 그 전부는 아니다. 심리적 관점과 실존적 관점 또는 정치와 윤리를 구분하는데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원칙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5가지 원칙 모두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 책을 읽으며 각각 자신만의 입장을 세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다른 측면에서 삶을 들여다보면서 절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다.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제의 기술을 통해 적당히 만족함으로써 유혹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류학자 해리 울컷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 해라. 우리 역시 그의 충고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삶에도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 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의 욕망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도록 내맡기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런 용기를 북돋을 5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슈워츠의 책이 절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그가 추천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이다. 첫째, 선택의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든 자발적으로 구속한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가장 좋은 것만 찾는 대신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찾는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늘 최고만 추구한다면 영영 만족할 수 없다. 슈워츠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그럭저럭 괜찮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그는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품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더욱 커진다.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삶에 대한 통제권이 훨씬 적다. 넷째, 우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대로 된 결정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덜 기울인다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대단히 힘든 일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슈워츠가 말하는 이 5가지 방법은 절제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이 방법의 핵심은 항상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이 삶을 망친다는 것이다. 슈워츠는 적당히 만족하는 법, 덜 가져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런 생각과는 철저히 모순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 인류의 역사. 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걸까? 그 모든 경험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무언가를 제일 먼저 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결승선은 같다. 바로 죽음이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한다는 유혹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문화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에 저스트 두 잇이라고 말하는 철학과
죽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라는 명령까지 더해지면 거의 종교처럼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우리 본성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동양을 비롯해 대부분의 문화가 계속 더 많이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균형을 토대로 지어졌다. 물론 최초의 의미 있는 역사적 전환은 오래전 농업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다. 문화라는 말의 기원처럼 농업의 등장으로 인간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자연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인류에게 더욱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두 번째 역사적 전환이다. 바로 산업혁명과 자본 축적이라는 개념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최고선은 사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숙명인 노동에 계속 매진하는 것이다. 언뜻 금욕적으로 들리는 이 윤리는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다. 욕망을 억제하면서 노동에만 계속 매진한 이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결국 갈수록 많은 돈을 모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돈이라는 도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모아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하는 것을 늘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것도 좋지 라고 대답해야 하는 실존적 이유를 들여다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다양할 뿐 아니라 변덕스럽다.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비사회에서 우리는 온갖 유혹과 부추김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우리가 품은 모든 욕망은 문제없는 것이 된다. 의미 있는 욕망과 무의미한 욕망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자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졌다. 지속해서 무언가에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일도 힘들어졌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전부 붙들고 다 이루려고 애쓰느라 정작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게 되거나 틀없는 삶 속에서 욕망에 휘둘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대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단 한 가지에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우리는 삶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생각했다. 노련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느 해에 유행하던 것이 이듬해엔 뒤처질 것이 될 수 있으며 옛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키르케고르가 반복에서 말한 것처럼 반복과 순환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의 삶에 형식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순환이 없다면 삶은 내용 없는 텅 빈 소음으로 녹아버릴 것이다. 반복이 없다면 의무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행위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다. 친구가 아프고 우울한 상태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말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평소처럼 똑같이 해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주로 절제와 내려놓기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 눈앞에 닥친 그리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이제는 집단적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절제의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부유할수록 특히 그러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헛된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적당히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다. 이러한 절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사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탐욕이 아니라 결핍에서 의미를 창조한다. 어쩌면 조금 구식처럼 보이는 삶의 방식을 열정적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나는 스탠드펌에서 자기계발 중독을 비판했고,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우리가 삶의 토대로 삼을 만한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찾아내려 했었다. 이 책에선 이런 가치들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그 위에 바로 서 있으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실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네, 절제의 기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5가지 원칙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 선택지 줄이기. 두 번째,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셋째, 기뻐하고 감사하기. 넷째, 단순하게 살기. 다섯째,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네, 이렇게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를 내라고 절제의 기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